말을 잘하는 방법은요, 뭐 발음 잘하고 목소리 잘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스피치 브레인 저자이시고 전 제주 MBC, YTN, TBS 교통방송 아나운서이셨던 지금 현재는 맛있는 스피치 대표원장 이윤정 작가님 모시고 오늘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가님이 책에 소개해 주신 스피치 브레인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구체적으로 이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스피치 교육을 한 지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 10년 동안 저 역시도 방송을 처음부터 잘했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제 뭐 우여곡절도 많고 저도 오랜 기간 훈련을 통해서 방송사 시험을 봤는데 그 과정에서 말을 잘하기 위해서 훈련했던 방법들, 그러니까 제가 운동으로 비유를 하자면 왜 우리가 운동을 잘하려면 코어 근육을 키워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피치에도 말을 하는 법에도 그런 코어 근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전두엽, 머리를 쓰는 거고 이게 공부머리나 일머리랑도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피치는 말하는 스킬이 아니라 브레인이다. 뇌를 움직여야 되는구나 해서 스피치 브레인이라고 책을 명명했습니다. 작가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스피치 브레인을 키우는 법, 또 말 잘하는 법,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은 우리가 말은 매일 하잖아요. 우리 대표님도 하루 동안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말을 할 때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 말 그대로 두서없이 얘기하게 되고 장황하게 얘기하게 되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 말을 하는데 그냥 말 그대로 엄마들하고 차 한 잔 마시면서 수다를 떠는 그 순간에도 내가 이 타이밍에 이런 말을 할까? 또는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생각을 하고 만약에 내가 막 말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 분위기, 청중의 분위기가 좀 싸해진다. 그러면 딱 커트를 해줘야 되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눈치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책에서는 상황 통제력, 센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말을 잘하는 방법은요. 뭐 발음 잘하고 목소리 잘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상황을 판단하는 거, 그 상황에서는 듣는 사람을 판단하는 거. 그게 돼야 돼요. 저희 신랑 같은 경우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말 손꼽는 그 대기업에 이제 오랫동안 몸을 담았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면접도 많이 들어가고 신입사원도 많이 뽑으니까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 뭐 학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자격증, 그다음에 경력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냥 1초도 안 쉬고 딱 그 한마디 하더라고요. 센스. 근데 이 센스라는 거는 그 주변 상황을 생각해서 거기 적시적소에 맞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말을 잘한다라는 건요. 듣기를 잘해야 돼요. 그 상황에 맞춰서 내가 요 말을 해야 되겠구나 저런 말을 해야 되겠구나를 판단하는 그 능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채널이 이제 교육 채널이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쭤볼게요. 네. 아이들이 이제 여러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반장 선거를 나간다든지 또는 뭐 친구들과 소통을 한다든지 다 상황별로 다른 스피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상황에 맞는 스피치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일단 간단하게 그 어머님들이 제일 바로 와닿을 수 있는 예시를 들어볼게요. 회장 연설을 준비를 해요. 반장 선거든 뭐 전교 임원이든 그러면 대부분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그 학원에서 잘 나가는 원고 있죠. 꼭 당선됐던 그런 원고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거 주세요. 우리 아이 그거 잘 외워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상담을 오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틀리게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틀리게 접근하는 거.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듣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회장 선거나 아니면 뭐 반장 선거, 전교 임원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듣는 사람이 누군지. 우리도 대통령 선거할 때 국민의 마음을 잘 읽어주고 우리가 원하는 공약을 내세우는 대통령을 뽑듯이 연설문을 쓸 때에도 우리 반 아이들이 원하는 게 뭔지 우리 반은 전체적으로 너무 산만해. 그래서 좀 집중력 있는 반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는 우리 반은 너무 지저분한 게 많아. 그래서 깨끗한 반을 만들고 싶다. 그 친구들의 귀를 잘 기울여야 돼요. 말에. 그러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연설문을 쓰고 그 다음에 아무리 훌륭한 연설문이라 하더라도 내가
제가 반장이 된다면, 제가 회장이 된다면, 그러면은 이제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 친구들, 유권자 친구들이, 우와, 쟤라면 정말 믿고 따를 수 있을 것 같아 할 정도로, 제가 만약에 회장이 된다면, 이렇게 강하게 말할 수 있는 목소리, 표정, 제스처, 이런 것들이 같이 갖춰줘야 돼요. 친구들과의 대화 때문에도 많이 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마스크를 벗고 아이들 나름대로의 사회생활이 힘들어서 오는 친구들도 많은데 그럴 때 제가 첫 번째로 내주는 숙제가 친구들을 관찰을 하라 그래요. 네. 친구들을 관찰을 하면 그 친구들이 지금 이 타이밍에 좋아하는 놀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이런 말을 했을 때 다 좋아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공감의 첫 단계거든요. 관찰을 하는 거. 관찰을 해서 그 친구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어떤 기분인지, 그다음에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내 멘트,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답이 나와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스피치 능력을 하나하나씩 키워나가는 게 제대로 된 스피치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스피치 능력을 좀 키워주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감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이게 이제 공감이라는 부분인데 공감을 담당하는 영역은 전두엽입니다. 전두엽을 키워줘야 되는데 이 공감은요. 받아본 사람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답이 나오죠.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공감을 많이 해주고 듣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운정아,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는 그냥 듣고, 그러고 끝나버려요. 그게 아니라 이제 반대로 아이가 막 얘기할 때, 그랬어? 그런 거였구나. 오, 정말. 그러면 이 아이는 보면서 뭘 배우냐면, 누군가 얘기할 땐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고 끄덕여주고 이렇게 리액션을 해줘야 되는구나. 그걸 친구한테 가서 하죠. 그럼 친구가 야, 막 재밌다 같이 이제 시너지가 나서 하면 아이들은 친구랑 노는 게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스피치가 되겠죠.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은 이제 어머님들이 제일 고민하시는 게 이렇게 우물거리고 여기 입을 크게 안 벌려요. 맞아요, 이런 맞아요. 친구들한테는 엄마가 이번에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너는 어때? 라고 하면 미러링 효과. 엄마가 왜 저러지? 하면서도 따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책 속에서도 좀 다양하게 넣어드린 방법이 집에서 TV 뉴스를 볼 때 듣고 따라하고 우리가 영어 공부하듯이 듣고 따라하고 듣고 따라하고 이런 것도 좋고 그다음에 스무고개 같은 거 많이 하면은 표현하는 것도 되게 좋아져요. 예를 들면 엄마가 선물을 준비했어. 생일 선물이야. 엄마 뭐야? 나 이번에 스마트폰 갖고 싶다고 했잖아. 그렇게 바로 얘기해 주는 것보다 이건 네 글자야. 이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이거야. 이런 식으로 스무고개를 서로 주고받다 보면은 한 사물을 표현하는 다양한 어휘가 늘어날 수가 있죠. 그렇죠. 특히 요즘에는 우리 친구들이 헐, 대박 이걸로 다 뭉뚱그려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선생님 대박! 와 대박! 이래요. 그러면 저희 반응은 그게 무슨 뜻이야? 대박? 선생님 처음 듣는데 했더니 선생님 그런 것도 몰라요? 아니 들어는 본 것 같은데 그게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청자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거 너무 놀랍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면은 좀 더 선생님이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보는 건 어때? 그러면 애들이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내가 헐 대박으로 했던 것들을 좀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죠. 부모님이 그걸 좀 도와줄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이가 엄마 나 학교에서 오늘 이거 배웠다 지구의 자전에 대해서 배웠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거 엄마도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그거 아니야? 이렇게 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뭐야? 엄마도 배운 것 같긴 한데 까먹었어. 그럼 아이가 막 얘기를 하죠. 지구의 자전은 하다가 그게 이거였나? 저거였나? 갸우뚱할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엄마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엄마도 모르겠네. 우리 같이 찾아볼까? 그게 메타인지죠. 그렇죠. 예, 내가 스스로 찾아서 하는 공부. 내가 모르는 거, 아는 걸 구분하는 게 말을 하면서 확인이 돼요. 상황에 따른 정확한 단어나 문장들을 아이의 입에서 들을 수 있도록 엄마들이 좀 도와주면 좋겠네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때 어머님들이 MC가 되어라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네, 아니요. 폐쇄형 질문보다는 개방형 질문. 학교 갔다 오면 이제 엄마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재밌었어? 그냥 단답형 예, 아니요. 그것보다는 학교 갔다 왔어? 뭐가 재밌었어? What? 왜라는 질문? 그럼 어떻게 풀었니? 선생님한테,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니? How?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면 아이와의 대화가 정말 10분 이상 유지가 되고 그 사이에 아이는 엄마와 소통한다는 공감 그리고 아이의 표현력, 엄마와의 유대관계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좋습니다. 부모님이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 스피치 학원 운영하고 계신데 네. 학생들을 많이 상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스피치를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 또 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 다른 특징들이 뭐가 있나요? 일단은 제가 지난 10년 동안 학원을 운영하면서 제일 크게 얻은 건 베스트 부모와 월스트 부모를 다 경험을 했잖아요. 현장에서. 그렇죠. 전국 곳곳을 다니며, 어떤 때는 저는 이제 해외도 나갔다가 거기서 상담하고, 뭐, 코칭도 해봤는데, 이건 뭐 전 세계를 통틀어서 아이가 어느 정도 스피치 능력이 좀 되는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잘 들어요. 잘 들어요. 네, 끄덕끄덕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친구들의 얘기도 잘 듣고 그 다음에 오픈 마인드. 그렇구나. 아, 그럼 선생님 저는 이렇게 들어가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머님이 아이랑 눈 맞추면서 끄덕끄덕 되게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상담하러 와서도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그렇다고 너무 아이한테 휘둘리는 건 아니에요. 아, 너의 생각은 그런데 엄마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또 조율도 하시고 그러는 과정에서의 어떤 소통을 많이 연습한 친구들이죠. 스피치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첫 번째가 부모와의 소통을 잘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부모와 소통을 잘한다는 거는 엄마도 아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아이도 엄마와 이야기를 잘 소통하는 아이들이고요. 두 번째는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은 확실히 말을 잘해요. 이게 첫 번째는 이제 어휘력이 풍부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내용, 그 읽은 내용이 많은데 그러니까 정말 확 기하급수적으로 말을 잘하는 친구들은 뭐냐면 책을 읽고 엄마랑 핑퐁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독후 활동을 하면서 질문이 뭐냐면 그 주인공 이름이 뭐야? 걔가 뭐 했어? 어디 갔어? 그러니까 사실 팩트 위주로 많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책을 읽는 가운데 이 아이가 느낀 게 뭔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뭔지, 왜 그런지, 그런 책을 통한 대화를 나눈 아이들이 확실히 어휘력이라던가 이렇게 표현력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만큼 편안한 상태에서 연습을 많이 한 거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책보다는 영상 매체, 뭐 유튜브라던가 아니면 뭐 틱톡 이런 거 많이 보는데 어쩔 수는 없어요. 그거를 막을 수는 없는데 이왕이면 책을 더 많이 보는 게 좋고 책도 혼자 보는 것보다는 읽고 나서 엄마랑 이야기를 하는 거. 그리고 유튜브나 영상 같은 거를 보고 나서도 그 영상 채널을 보는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느꼈는지 그 부분을 대화를 하면은 그것 또한 영상 매체를 보더라도 독서 한 것만큼의 생각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질문을 하면 한 번 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생각하는 힘만 잘 길러준다면 나중에 책으로 넘어오는 거는 오히려 더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스피치 잘하는 친구들은 일반적으로 부모님과의 소통 능력도 평균적으로는 좋더라. 네. 이런 말씀이고 또 네. 독서를 통해서도 충분히 스피치 능력들이 좀 좋아질 수 있더라. 이런 네. 말씀이시죠. 네.